안녕하세요. 한국다양성연구소 김지학입니다. 오늘도 지난 모두를 위한 성교육 콜로키움에서 나왔던 질문들에 대해서 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답할 수 있는 질문들 여러 가지 한번 묶어서 오늘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평등이 나의 것을 빼앗는다고 생각하는 남성들에게 이 피해의식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해줄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성평등을 반대한다 또는 페미니즘을 반대한다 또는 여성주의를 반대한다 라고 하는 남성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치 여성들이 나의 것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이것이 불편하고 또 남성들도 살기 힘든데 왜 여성들의 입장에서만 이야기하냐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고 물어보면 늘 군대 이야기나 노동시간이 여자보다 길다 또 노동 현장에서 남자들이 더 많이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이 권력관계 분석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고 부당한 대우를 하고 착취를 하고 있는가가 분석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여성들이 아니거든요. 국가거나 자본가들, 나보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착취하고 있느냐 이 권력관계 분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질문을 하거나 활동지를 하거나 게임을 하시면 해결될 문제들이다 라고 저희가 콜로키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질문을 하거나 활동을 하시면 어떤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실 수 있냐 하면 우리가 통계적으로도 알 수 있는데 성평등한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의 남성들의 삶을 살펴봤을 때 이 성평등이 그 나라의 노동시간하고도 깊은 관련이 있거든요. 노동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성평등 지수가 좋습니다. 노동시간이 길면 길수록 이 성평등 지수가 나빠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서 분석해 봤을 때 성평등한 나라에서는 남성들의 삶도 획기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다 좋아지거든요. 건강, 삶의 만족도, 그리고 취미생활과 운동하는 시간과 개수, 수많은 것들이 좋아지면서 남성들이 훨씬 더 내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결과를 국가 간의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이 남성들의 것을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평등은 이 남성들이 기득권자들, 자본가들과 국가들에 의해서 내 삶을 지금 현재 착취당하고 있고 억압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가부장제 자본주의 사회가 남성한테 강요하고 있는 남성성을 근거로라는 것입니다. 남성성이 뭐예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결혼해서 애를 낳고 가장이 돼서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된다. 그것이 남자의 역할, 가장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남성성을 강요함으로써 내가 노동자로서 누려야 되는 노동의 권리를 착취당하고 있는데도 그걸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시민으로 누려야 하는 인권이 있는데 그걸 보장해야 되는 건 국가인데 그거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남성이면 반드시 해야 이런 일들을 해야 돼 라고 우리에게 계속 생각을 심어주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끔 하면 내 삶을 누가 착취하고 억압할 수 있었는가를 분명히 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 사회가 정말로 여성 상위 시대에 돌입한 것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죠. 어떤 지표로 보든지 간에 여성이라는 그룹과 남성이라는 그룹을 놓고 봤을 때 여성이라는 그룹이 남성보다 우위에 있는 지표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것이 고용이든 승진이든 임금 격차든 가장 기본적인 안전 문제까지도 여성이 남성보다 더 잘 살고 더 우월하고 더 편하고 더 안전하게 살고 그런 지점은 단 한 가지도 아직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이 여성보다 더 차별받잖아요. 성차별받는 성별은 남성이 됐어요. 이런 거는 전혀 과학적이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생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하지만 남성도 차별받고 있다. 남성도 힘들다는 말을 할 수 있겠죠. 그것이 성별에 의해서 오는 차별이나 억압이 아니라는 거. 내가 비정규직이라서 또는 저학력 저학벌이라서 또는 비서울 지역에 살고 있어서 또는 청소년이라서 또는 어린이라서 또는 노인이라서 여러 이유로 남성도 살기 힘들고 남성도 착취당하고 있지만 그것이 여성에 의해서 또는 여성에 비해서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차별이라는 개념은 성을 매개로 차별받았을 때 성차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성별을 매개로 차별을 받는 것을 성차별이라고 해요. 나를 차별할 수 있는 사람의 그룹이 이제 남성이라는 그룹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성이 성차별을 받았다고 하면 성별에 의해서 차별을 받아야 되고 나를 차별할 수 있는 다른 성별 그룹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있나요? 존재하지 않죠. 여성은 남성을 차별할 수 있는 그룹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차별이라는 차별은 남성이 받는 차별로서 언급할 수 있는 차별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남자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남자가 힘이 있어야 된다, 남자는 여자를 도와줘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런 억압적인 생각들, 부담스러운 생각들은 뭐라고 부르냐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부장제 자본주의 사회가 남성에게 강요하는 남성성이라는 것이 남성에게도 억압적이다, 이렇게 부르셔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맨박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남자는 남자다워야 된다는 생각, 그래서 결혼해서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진정한 남자, 가장으로서의 역할이다, 이러한 생각들은 우리가 남성성에 의한 억압이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 대상이 가부장제 자본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여성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페미니즘, 페미니스트, 성평등과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가부장제 자본주의로 동일하구나 라는 인식이 올 수 있게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더 억울합니다, 남자가 더 살기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과도 대화를 하다 보면 싸워야 될 대상이 가부장제 자본주의구나, 그리고 내가 하는 이야기가 결국에 페미니즘, 페미니스트와 똑같구나 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그걸 깨닫는 순간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핵심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미니즘을 통해서 결국에 남성들도 함께 해방된다, 여성 해방은 남성 해방과 연결된다 라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권력관계의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성교육이고 성평등 교육이 돼야 하는데, 수업이 끝나고도 남자가 더 힘든 건 알고 계시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다거나 남자도 힘든데 여자 얘기만 하시니까 좀 편향된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사실 조금 엄격하게 말한다면 수업에서 그 권력관계 분석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부분은 실패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권력관계 분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교육, 성평등교육 시간에도 성별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수많은 정체성에서 의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정체성마다의 권력관계, 그래서 교차하는 권력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것도 꼭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